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HS 여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권동수 전문위원입니다. 앞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저는 언프라미스에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AI 쪽을 구축을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의 중요도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고객들을 만나보면 고객들이 GPU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GPU 딜리버리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GPU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좀 비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 GPU에 대한 부분이 성능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 GPU에 올라가는 모델들도 성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직접 적용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이쪽으로 좀 많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운영, 추론 쪽 이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추론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할루시네이션도 죽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 값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고객에 있는 데이터, 민감 정보 데이터나 아니면 특허 데이터나 중요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라는 쪽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그런 식의 POC와 그리고 운영 프로젝트들을 좀 온프라미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것도 민감 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온프라미스를 내려오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트렌드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흐름과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AI 플랫폼 그다음에 사례 순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신고수사 이런 걸 통해서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했지만 이제 이런 신고수소 같은 경우에도 벡터 DB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반정 형태 데이터들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정형 데이터까지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게 열린 이유가 가장 큰 거는 결국은 멀티모달 AI인 것 같아요. 멀티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동영상, 음성 또는 뭐 이런 이미지들에서 바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린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그 전까지는 신기하대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분석을 할 수 있고 진행을 할 수 있네. 이게 이제 제가 2024년도, 2025년도에 많은 이제 분석 업체들하고 같이 POC하고 진행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의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실질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넘어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에이전틱 AI 결국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제 내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으로 만들었던 모델들을 가지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것들을 바로 변수나 파라미터 값들을 사람이 직접 구성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바로 직접 지시를 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된 거죠. 그게 에이전틱 AI 기술 발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먼 에러도 줄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향후로 이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런 다양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피지컬 AI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결국은 젠슨 황도 2년 동안 지금 GTC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지컬 AI가 꼭 로보틱스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피지컬 AI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는 데이터들을 더 현실같이 가상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인 거거든요. 그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업무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업분들이 우리 고객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시스템 모델들을 적용할지라는 고민들을 더 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열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면 AI, LLM 모델 때문이겠죠. 챗GPT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게 되면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신기하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운영을 할 수 있네. 라고 하면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2024년도 12월 달에 발표된 라마 3.3 70B짜리 나왔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 POC를 2024년도 중반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라마3가 12월 4월 달에 나왔을 겁니다. 4월 달에 나왔을 때 그때 70B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 정도면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모델을 가지고 실제 운영할 수 있겠는데
요렇게 해서 프로젝트 POC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금융 쪽에서 제가 같이. 근데 그게 마지막에 12월 달에 라마 333 70B짜리 딱 나왔는데 POC 도중에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파운데이션 모델만 딱 바꿨는데 모델의 성능이 15%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이 이후부터는 제가 만나는 업체들을 그러니까 AI를 하는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는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RAG를 구성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게 되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이 이후부터는 2025년부터는 젠마 3부터 시작해서 람마 4, 그 다음에 GPT OSS 120B까지 쭉 흘러가면서 이제는 파운데이션 모델,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GPT OSS 어떻게 보면 120B짜리 8월 달에 나온 게 이때부터 이제 양자화 포맷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GPU 자원도 이제 조금 먹어요. 물론 양자화를 하게 되면 모델에 대한 성능은 떨어지죠. 근데 성능을 떨어지더라도 RAG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굳이 큰 모델을 가지고 구성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서 많은 LLM 기반의 챗봇을 하는 업체들하고 POC를 했을 때 그 업체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한 27배에서 한 30배 사이에 있는 모델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작은 모델로도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AI 시스템의 LLM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성하고 RAG를 구성한 다음에 딥러닝에 머신러닝을 연결해서 MCP를 통해서 각각 업무를 지시하게끔 구성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 거죠.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의 발전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제는 오픈소스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도 클라우드가 $20짜리를 없앴다가 다시 만들고 이런 형태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도 더 이상 우리가 쓰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민들은 다들 하고 있으실 겁니다. 생각도 하고 있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뜨고 있는 게 소브린 AI입니다. 소브린 AI는 결국 도파모인 거죠. 저희가 소브린 AI 를 통해서 도파모를 통해서 업체들이 지금 우리의 모델을 생성하고 있고 이 모델을 가지고 2027년도 상반기 다음 달에 아마 2차 평가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또 모델이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2027년도 하반기 상반기에는 모델이 정해지고 그 모델이 정해지면 그 모델이 각각의 그 다음은 도메인 특화되어 있는 모델을 파인튜닝해서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뭘 말씀드리냐면 모델은 여기 있는 분들이 구성하는 게 아니라 나라 또는 대형의 업체들이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의 기준이 되는 게 뭐다? 데이터입니다. 2027년도 이후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업무에 맞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국방부하고도 도파모의 모델을 가지고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해서 국방부에 맞는 특화되어 있는 모델을 생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지금도 많은 업체들, 공공들하고 같이 새로운 모델, 도메인 특화 모델을 만들려고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런 AI 플랫폼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고성능의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 단순하게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정형에서 나온 정형 데이터, 이 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기가 단위가 아니라 테라, 페타 단위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연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연산에 대한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관리할 수 있는 가상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ESG 경영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업무 효율적,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면 아마 온프라미스로 구축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AI 플랫폼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AI 플랫폼은 단순합니다. 가장 비싸게 생각하시는 GPU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I 스토리지가 필요하십니다. 근데 이 AI 스토리지 쪽에 필요한 것들은 결국은 또 비정형 형태를 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를 만들어서 밸류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결국은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형태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리소스 자원에 대한 부분을 배분할 수 있는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의 백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가 필요한데 결국은 이 AI 플랫폼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데이터에 대한 옵스, 데이터 관리가 좀 필요하십니다. 이 데이터 관리를 할 때 단순하게 뭐 오라클 같은 일반적인 RDBMS만 관리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BI 솔루션하고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 또는 RAG를 구성을 해서 벡터 DB에 있는 데이터를 인베딩을 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에이전틱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단을 할 수 있는 MLOps,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구성하는 것들, 그리고 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LLMOps,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이 형태들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 형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는 데이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구성하시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AI 스토리지 쪽은 병렬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을 많이 하십니다. 병렬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그 병렬 파일 시스템에 수백 기가 퍼세컨드에 대한 성능을 처리를 하면서, 그리고 싱글스토어와 같은 DB를 연계를 해서 실시간 RDB 분석까지 구성하는 거죠. 거기다가 실시간 처리까지, 그걸 할 수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 레이크 구성을 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웨카라고 하는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지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GPU에 있는 자원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싱글스토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금융 쪽 데이터 사례이고요. 금융에서는 당연히 민감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온프라미스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민감 정보에 대한 부분 처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활용하는 건 좀 한계적이고 하이브리드로 구성들을 많이 하시고요. 하이브리드로 구성하려고 하면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DB 시스템이 필요하십니다. 싱글스토어를 헬리오스를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너무 잘 활용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헬리오스에 쓸 수 있는 싱글스토어를 온프라미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게 쓸 수가 있으십니다. 이 사례에서는 보시게 되면 실시간의 데이터 80개 기간에서 수백 개의 전문 데이터를 하루에 처리를 합니다. 데이터를 쭉 끌고 와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카푸게에 담고 감은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싱글스토어에 데이터를 담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싱글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만 담는 게 아니라 비정의 형태 데이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병렬 파일 시스템으로 다이렉트로 담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데이터 레이크를 유니파이드하게 하나의 저장소에 싱글스토어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정형 형태의 전문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들을 바로 담을 수 있는 형태, 유니파이드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가 구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다양한 분석단을 붙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좀 보셔야 될 게, 분석에 대한 부분을 하시게 되면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VM웨어, VM 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쪽은 컨테이너 기반,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GPU에 대한 성능을 제대로 내려고 하면 VM 가상으로는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쿠버네티스로 GPU는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싱글스토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위에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연계점을 위해서 VM을 구성을 해서 그 위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방식인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복잡한 형태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AI 플랫폼의 형태입니다. AI 플랫폼은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이더넷이라고 하는 시스코의 그 스위치 네트워크를 두 개를 같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렇게 활용을 했을 때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서로 경합이 생기지 않게 환경을 만들 수 있으신 거죠. 그 형태로 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식인 비정형 데이터에 처리하는 부분을 좀 볼까요? 여기는 아까 거기는 이제 수백 테라, 150테라의 구성으로 진행했다고 하면 여기는 17페타의 구성입니다. 페타 단위의 구성을 진행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나스드래곤 저장소에 저장을 한 다음에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쭉 흘러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다양한 형태를 유니파이드하게 중간에 병렬 파일 시스템을 두고 그 병렬 파일 시스템 쪽에다가 비정형 형태를 EIN 솔루션인 솔라스를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받게끔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라벨링해서 라벨링된 데이터를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싱글스토어에 데이터를 담고 각각 분석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느 정도 걸렸었냐면 5일이 걸렸습니다. 분석가분들이, 그리고 데이터 활용자분들이, 또는 시각적 분석가분들이, 여기는 5,000명의 유저가 붙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 5,000명의 유저가 데이터를 딱 요청하면 그 데이터가 나한테 분석을 하기 위해 오기 시간이 5일이 걸렸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분석을 놓치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장애났을 때 있는 포인트 데이터만 분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 환경 자체를 실시간 처리로 바꾸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보통 처음에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수시간 안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다, 하루 안에 분석을 하고 싶다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바꾸고 네트워크 구간도 바꾸고 카프카라고 하는 실시간 처리에 대한 부분도 바꾸면서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최대한 네트워크를 낼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걸렸던 게 뭐냐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실시간 IO 트래픽에 대한 퍼포먼스가 안 나왔던 거죠. 그리고 실제 여기에는 예전에 클라우드로 하드브로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드브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POC를 진행했었는데 하드브이 그 퍼포먼스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싱글스토어와 GPU DB를 조합을 해서 실시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어쩔 때는 수분 또는 수초에 바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조합이 가능한 부분은 뭐냐면 하드웨어 발전입니다. 하드웨어가 발전을 했는데 하둡과 같은 시스템들은 그 하드웨어 발전에 퍼포먼스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상화 환경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는 벌써 지금 800G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100G 또는 40G까지 지원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00G 이상의, 800G 이상의 수백 기가 또는 수페타, 수십 페타의 환경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솔루션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AI의 전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싱글스토어와 같은 실시간 처리도 가능해, 벡터 DB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컬럼로 DB도 가능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앞단의 금융 쪽에서는 실시간 트래픽을 분석하는 용도로 싱글스토어를 활용을 했고, 지금 뒤에서 보시는 거는 수페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 시각 분석부터 시작해서 5,000명의 유저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싱글스토어를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단에 발표하셨던 분들을 보시게 되면 AI용 RAG 구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엔진, 쿼리 엔진과 조회 엔진을 싱글스토어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보통 이런 장표들이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싱글스토어 쪽에서 A 플랫폼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을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권동수 전문위원님의 발표였습니다.